크리스마스 이브였고 하시바라는 외로운 소년이 상상 속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밖에서 훌쩍이고 있었다. 그의 상상 속 여자친구가 그와 헤어졌다. 갑자기 귀여운 산타가 그에게 티슈 한 꾸러미를 건넸다. 다음날 학교에서 그는 같은 여자아이가 친구와 함께 자신을 지나쳐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거기서 보게 되어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충격을 받았다. 근처에서 몇몇 여자아이들이 키 크고 잘생긴 소년에게 주말 계획과 언젠가 함께 노래방에 갈 수 있는지 묻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마츠나가였고 그는 여자아이들에게 꽤 인기가 많은 것 같았다. 하시바는 달려가다가 거의 그를 여자아이들에게 부딪힐 뻔했고 계속해서 그녀를 찾았다고. 마츠나가는 어리둥절해하며 도대체 누구를 찾았냐고 물었다. 하시바는 신이 나서 저번에 만났던 귀여운 산타를 찾았다고 대답했다. 하시바의 친구 키가 다가와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했고 하시바는 곧바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키는 하시바가 새학기라 신난 건가 싶었지만 하시바는 곧바로 난 공부는 안 돼 라고 말했다. 크리스마스에 귀여운 산타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 같은 학교 학생이라고 설명했다. 그녀가 우리 학교 학생이라는 걸 알게 됐어. 하시바가 너무 시끄럽게 말해서 키는 손가락으로 귀를 막아야 했다. 하지만 하시바는 계속해서 자신이 준 목도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원래는 전 여자친구에게 주려던 목도리였는데 산타가 너무 추워 보여서 그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줬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친구의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또 다른 친구인 츠요시가 대화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커피 자판기로 자리를 옮겼고 하시바는 자세하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츠는 왜 그냥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하시바는 그녀가 준 티슈가 사실 노래방에서 쓰려고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장소는 광고 전단을 나눠주는 곳이었으니 아마도 그를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억 못할 거라고요? 하지만 하시바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그녀는 낯선 사람이 준 스카프를 하고 있었으니 어쩌면 그를 기억할지도 몰랐어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는 운명이라고 확신했어요. 그가 티슈가 필요했을 때 만났고 이제 그녀는 그의 스카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마츠가 그에게 다시 만나면 자신에게 알리라고 했고 마츠는 그녀와 이야기해서 하시바를 위한 기회를 만들어봐. 바로 그때 선생님께서 오셔서 하시백에 오늘 수업 당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하시바는 선생님께 자신만 필요하냐고 물었고 선생님은 두 번째 사람이 도움이 될 거라고 대답했어요.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하시바는 누가 도와줄지 친구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두 행운을 빌어준 후 사라졌어요. 그에게 행운을 빌어주고 선생님을 돕는 동안 하시바는 선생님께 학교 학생들을 모두 알고 있냐고 물었어요. 선생님이 이유를 묻자 하시바는 자신이 짧고 밝은 갈색 머리를 한 여자아이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아마도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자아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많은 여자아이들이 그런 묘사에 맞는다고 말했지만 바로 그때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선생님을 불렀어요. 선생님을 부르는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이 그녀에게 다가가자 하시바는 누군지 궁금해서 따라갔는데 귀여운 산타 소녀가 거기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물었고 선생님은 그녀가 고바야카와 안나라고 가끔씩만 온다고 하면서 하시백에 비밀로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나중에 노래방에서 하시바는 친구들에게 귀여운 산타에게 이미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했고 그 남자친구가 다름 아닌 선생님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소녀가 시원한 음료와 커피를 가지고 왔고 그녀는 하시바를 보자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녀가 가기 전에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시바는 그녀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다른 음료를 주문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음료 6잔이나 마셔서 배가 빵빵해졌어요. 화장실 가는 길에 낯선 사람들이 안나를 괴롭히는 것을 보았어요. 친구들은 그에게 영웅이 되라고 부추겼고 하시바는 초조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여자친구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했어요. 안나는 그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고 재빨리 설명했어요. 그들은 그냥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츠요시가 통역을 도왔고 하시바는 벽에 기대앉아 엄청난 수치심에 빠졌어요. 친구들은 걱정하며 그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지 농담했어요. 다음날 학교에서 나츠와 키는 그 어색했던 장면을 재현했어요. 전날 일 때문에 하시바가 눈물을 글썽겼어요. 츠요시는 그런 일도 있지 하며 위로했지만 더 큰 충격은 선생님과의 관계라는 걸 상기시켜줬어요. 선생님과의 잠시 잊고 있던 선생님 일을 떠올린 하시바는 다시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어요. 마치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말이에요.
나중에 한 여자아이가 츠요시에게 숙제를 받으러 왔고 츠요시는 하시바가 나중에 숙제를 제출할 거라고 말했어요. 하시바가 숙제를 제출하러 갔을 때 선생님은 없었지만 다시 안나가 방에서 자고 있는 걸 봤어요. 잠든 채로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선생님 이름을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선생님이 오셨고 하시바는 왜 거기에 있는지 설명하려 애썼지만 매우 어색하고 곤란한 상황이었다. 결국 창피한 상황으로 끝났다. 알고 보니 안나는 꿈속에서 선생님과 말다툼을 해서 선생님을 부른 것이지 하시바가 생각했던 이유가 아니었다. 하시바가 스카프에 대해 얘기했다는 선생님의 말에 다음날 안나는 스카프를 싸서 그에게 돌려주었다. 누가 준 건지 잊어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누가 준 건지 알게 되었으니 돌려주고 싶었다. 카페에서 자기 편을 들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할인권을 건넸다. 카페에서 자기 편을 들어준 것에 감사하며 할인권 몇 장을 건넸다. 9번. 그녀가 떠나려던 순간 하시바가 그녀를 따라가 센세이가 남자친구냐고 물었다. 안나는 바이러스성 열이 나서 약을 먹고 있어서 졸리고 그래서 회사에서 가끔 잠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시바는 그런 질문을 한 것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어색하게 느꼈지만 안나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자 하시바는 안나가 자신에게 초콜릿을 주는 상상을 했다. 써야데인디. 하지만 농구 경기 중에 공의 얼굴을 맞고 몽상에서 깨어났다. 결국 얼굴에 붕대를 감은 그에게 안나가 부딪히며 괜찮냐고 물었어요. 괜찮냐고? 마츠가 끼어들어 하시바가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당황한 하시바는 안내게 자신을 무시하라고 말했어요. 안나의 친구는 그녀가 남자애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남자애들은 다 변태들이라고 꾸중했어요. 마츠는 그녀가 귀엽다고 생각해서 초콜릿을 달라고 했지만 그의 매력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를 속물이라고 찌질이라고 부르자 그녀는 너무나도 섬뜩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 표정은 마음에 계속 남았어요. 마츠가 초콜릿 이야기를 꺼냈으니 하시바는 자신에게 초콜릿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아무거나. 츠요시는 역초콜릿 현상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제안했어요.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한테 초콜릿을 원했으니까 하시바가 정말 안나한테 초콜릿을 받고 싶으면 먼저 안내게 좀 주는 건 어때? 하지바는 망설였지만 키는 그냥 초콜릿을 주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노래방 쿠폰 감사합니다. 수제 초콜릿 만드는 법을 몰라 어쩔 줄 몰라 하던 하시바는 마츠가 나타나자 안심했습니다. 전문가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츠는 안나의 불같은 친구 메리가 나타나기 전에 어떤 여자에게 초콜릿을 줄 건지 묻고 있었어요. 그녀의 길을 막았다고 그를 꾸중했다. 그 여자애가 마츠가 메리랑 친한지 물었고 그는 안나만 알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그 이상은 아니라고요. 그 여자아이는 메리와 안나가 항상 같이 있었고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안나와 다른 누구와도. 안나는 조용했고 메리는 까칠했어요. 카페에서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안나는 그들이 초콜릿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지 궁금해했어요. 마츠는 하시바가 초콜릿을 만드는 것을 도왔지만 하시바가 메리를 만나 안나의 행방을 물었을 때 그녀는 그의 손에 있는 초콜릿을 발견하고는 낚아차에서 그리고 하시바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하시바는 메리가 엑셀R팔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바람에 초콜릿이 날아가 버린 건 아닌가 싶었다. 마츠는 그 광경을 보고 재빨리 메리가 쓰레기통에 버리기 전에 초콜릿을 되찾았다. 메리가 그것들을 쓰레기로 생각하고 바닥에서 주웠다고 말하며 얼버무렸다. 메리는 바닥에서 주워서 쓰레기인 줄 알았다고 변명했다. 마츠는 그것들이 쓰레기가 아니라고 말했고 메리는 저 스카프처럼 당연히 쓰레기라고 받아쳤다. 바로 그 스카프처럼 말이다. 메리는 마츠에게 안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며 안나는 자기 같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고 말했다. 자기 같은 사람들과 말이다. 회상 장면에서 안나는 메리에게 사람들이 자기를 냉정하다고 말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날부터 메리는 안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메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며 안나는 단순한 친구 이상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마츠는 그 순간을 감지하고 부드럽게 키스했지만 메리는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도망쳤습니다. 한편 하시바는 손에 편지를 든 채 얼어붙은 듯 미소 지었습니다. 키는 마츠에게 하시바가 안나에게 초콜릿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선생님은 하시바 마츠키를 불러 시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세우고시는 보충시험에서 평균 50점 미만이면 유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받았던 최고 점수는 하시바가 25점, 키가 20점, 마츠가 16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우고시는 그들의 최저 점수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공부할 시간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우고시는 혼자서 2학년으로 진급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 집에서 단체로 공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브로맨스의 정점. 세우고시는 과외 선생님이 여러 명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여자친구를 초대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기로 했어요. 놀랍게도 안나도 만나서 과외를 해주기로 했고, 그래서 각자 1대1 과외를 하게 되었어요. 하시바는 안나를 보고 두근거렸고, 스고시는 안나가 모든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안나를 하시바와 여자친구를 키와 짝지어 주었고, 불쌍한 마츠는 왜 나만 남자 과외 선생님이랑 짝이야? 라고 불평했어요. 하시바는 안나의 아름다움과 편안한 옷차림에 매료되었고, 안나는 그에게 재수는 좋지 않다고 말했어요. 긴 공부 마라톤 후 어두워졌고 마츠는 이제 여자애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소년들은 자고 갈 것이었기에 키는 하시바가 안나를 역까지 바래다주고 세우고시는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다 주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마츠와 키는 2명의 홀로 남은 남자가 되었다. 역으로 가는 길에 안나는 잠시 멈춰서서 따뜻한 차를 샀다. 아직 갈 길이 남았고 밖이 추웠기 때문이다. 하시바는 값을 치르려고 했지만 안나는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받으라고 고집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 후 하시바는 가게에 들어가 달콤한 빵을 사서 함께 나눠 먹었다. 안나는 자신에게는 사실 친구가 별로 없었고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저렇게 큰 모임은 처음이었어요. 스터디였지만 즐거웠어요. 하시바는 얼굴을 붉히며 과외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해야 하는 건 자신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왜 항상 얼굴을 붉히는지 물었고 그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렸어요. 한편 스고시의 여자친구 유키는 그에게 아직도 화가 났냐고 물었다. 머리 색깔 바꿨다고 헤어지자고 했어요. 스고시는 혼란스러워하며 키가 그렇게 말했냐고 물었어요. 그러고는 그냥 까만 머리가 정말 좋다고 말하며 다시 돌아가 달라고 했다. 그녀의 자연스러운 색으로 지하철에서 하시바는 안나를 내려주었고 안나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서 정말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서요. 다음날 센시 선생님의 사무실에서 그들은 재수를 할 실제 위협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급은 없다는 것을요? 그 모든 것은 그들이 시험을 더 진지하게 치르도록 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고 세우고시도 그 계획에 가담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미화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물었고 하시바만 손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친구들에게 안나가 자신에게 문자를 보내 미화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고 모든 남자애들은 그들이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숫자들, 하시바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60번째로 좋아한다고 신나게 말했어요. 친구들이 그에게 상기시켜 주었듯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시바는 위원회 업무가 있었고 마츠는 여자아이와 약속이 있었고 스고시는 유키와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시바가 키가 누구를 위해 초콜릿을 만들었냐고 물었을 때 키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위해 만든 것이라고 인정했어요. 예를 들어 25살인 과외 선생님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감정이 없었고 관계도 없었습니다. 누구와도 함께하지 않아요. 키는 새로운 기술이 몇 가지 있지만 시험해에 볼 사람이 없다고 농담했습니다. 말썽꾸러기 마츠는 하시바가 적임자라고 제안했고 하시바는 도망치기 위해 최대한 빨리 달렸습니다. 다행히 키의 친구 태주가 적절한 시간에 나타나 키의 장난으로부터 하시바를 구해주었고 케이를 농구 게임에 초대했습니다. 교실 밖에서 안나는 하시백의 위원회 회의에 함께 가자고 했지만 메리는 안나가 하시바와 함께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같이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메리가 위원회 일원이 아니라고 상기시켰고 그 말에 메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메리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마츠가 나타나 그 사건 이후로 왜 자신을 피했는지 물었습니다. 메리는 분노하며 그를 가장 소름 끼치는 놈이라고 불렀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마츠는 그녀를 귀엽다고 하며 걸어갔고 그것이 오히려 그녀를 더 화나게 만들었다. 그동안 스요시는 여자친구와 함께 떠났고 위원회 후에 회담에서 하시바는 안내에게 같이 집으로 걸어가고 혹시 들러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물었어요. 그녀가 배고프다면 먹을 것을 좀 준비했을 텐데 안나는 동의했고 그들은 떠났고 케이는 혼자 남았다. 그녀는 케이가 멋있다고 생각했고 케이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언제나 농담을 좋아하는 케이는 그녀에게 채찍 가지고 노는 것도 좋아하냐고 물었고
키는 항상 농담을 잘하는데 그녀도 채찍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냐고 물었고, 그래서 소녀가 자백을 철회하고 도망가도록. 키는 한숨을 쉬며 연애는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농구를 하러 가기로 했다. 다음날 하시바는 키를 놀리며 가끔은 매력을 발산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채찍을. 마츠는 키에게 여자아이의 주소를 문자로 보냈고, 츠요시는 몰래 특별한 초록색 페퍼 스테이크를 키의 가방에 넣었다. 키는 혼란스러워하며 왜 다들 그렇게 이상하게 구는지 물었다. 하시바는 텍스트를 보내온 텐조가 전날에 보냈다고 설명했어요. 케이가 좀 이상하다고 했어요. 외롭고 식욕도 없었으며 이제 여자들이 무서웠다. 기씨는 부인하며 답답했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말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고 츠요시와 하시바는 기와 마츠가 노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서로 야구를 하고 있어요. 츠요시는 키를, 하시바는 마츠의 팀을 응원했어요. 마츠는 자신감이 넘쳤죠. 어쩌면 너무 자신감이 넘쳤지만 결국 키가 자기 팀을 위해 승리를 거머쥐었어요. 만능 스포츠 선수 키는 어떤 종목이든 압도적인 실력을 보였어요. 키와 츠요시는 승리의 기념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었고 마츠와 하시바는 아이스크림 막대기로 만족해야 했어요. 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키는 츠요시의 권유로 다음에는 테니스를 해보기로 했어요. 근처에서 농구부가 테니스를 하고 있었지만 이 네 소년 중 누구도 학교 공식 동아리 활동은 하나도 안 했어요. 마츠는 하시백에 중학교 때 테니스부였으니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놀렸어요. 하시바는 테니스 시절 트라우마가 있다며 거절했어요. 하시바는 거절했어요. 테니스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면서요. 바로 그때 테이주가 팀과 함께 도착하며 몇몇 대학생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법정을 장악했고 심지어 빌려 쓴 라켓들도 모두 가져갔어요. 학교. 운명처럼 테이주 쪽으로 굴러온 테니스공 하나를 그가 주었다. 대학 친구들을 위해서. 대학생 중 한 명이 하시바를 알아보고 갈색 머리에 라고 불렀어요. 쫙. 그게 하시바 중학교 선배인 이마고아였어. 테이주는 하시백에 이마고에게 라켓을 돌려달라고 부탁하라고 했어. 하시바가 부탁하자 이마고아는 도전을 제안했어. 하시바네 팀이 테니스에서 이기면 라켓을 돌려주고 지면 이기는 팀의 노예가 되는 거야. 대학생들은 프로급 선수들이었고 하시바와 그의 친구들은 상대가 될 수 없었어. 그러자 하시바는 중학교 시절 테니스 이야기를 꺼냈어. 그때 여동생의 선배인 아야가 종종 응원을 와줬지. 이마고아가 알게 되자 그는 재빨리 하시바와 친해져서 그를 돌봐주었고 어느 운명적인 날까지 팀에 있는 것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시바는 연습에 늦게 도착했는데 마침 이마고아가 아야에게 고백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아야는 관심 없다는 듯이 하시바처럼 귀여운 얼굴이었다면 생각해 봤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마고아는 전과는 달리 냉혹하고 심술궂은 코치로 변했습니다. 그 후 테니스 시합이 시작되었고 예상대로 대학팀이 압도했습니다. 운동신경이 별로 없는 츠요시는 금방 포기하고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테니스 시합이 시작되었고 예상대로 대학팀이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운동을 잘 못하는 츠요시는 금방 포기하고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지쳐서 하시백에 라켓을 건네주며 복수해달라고 재촉했다. 평소 하시바는 울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상한 표정을 짓는 편이었지만 코트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키의 도움으로 하시바는 제 실력을 발휘했고 프로 선수들은 자신들의 약점을 맛보게 되었다. 그들은 두 사람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결국 이마고아는 라켓을 돌려주며 긍정적인 분위기로 마무리하려 했지만 노예 계약은 편리하게 잊어버렸다. 하지만 키는 여전히 장난기 넘치는 모습으로 재치 있는 말을 준비했고 그때부터 진짜 재미가 시작되었다. 오늘 츠요시는 여장대회에 참가해서 지쳐 보인다. 대회? 하시바 덕분에 축제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수업 중에 선생님께서 위원회 참여 자원자를 구하셨을 때 하시바는 듀비조에 있는 사람이 참여하라고 제안했고 결국 츠요시와 다른 여자아이가 참여하게 되었어요. 축제를 즐기던 중 하시바는 마츠이에게 어딘가에 들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안나의 교실로 향했는데 학생들은 카페, 메이드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메리가 그들의 출입을 막으며 거기서는 그들 같은 사람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츠이가 완고한 문지기와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하시바는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어요. 안나에게 카페가 만석이라 자리가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아마. 하지바는 괜찮다고 내일 만나자고 넘겼어요. 한편 마츠이는 길고양이에게 할퀴었고 하지바는 급하게 스요시에게서 도움 요청을 받았어요. 도움이 필요했어요. 파트너가 감기에 걸려서 하지바는 어쩔 수 없이 대신 일해야 했어요. 항의하기도 전에 그들은 그를 멋진 미녀로 변신시켰고 모두들
그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하지바는 안내게 달려가 약속을 못 지키게 된 것을 사과했어요. 그가 수업 대타를 하게 되어 계획대로 그녀를 만났습니다. 행사에 안나는 무표정으로 괜찮다고만 대답했고 어쩔 수 없다며 다시 일에 짐에 집중하며 그에게 행운을 빌었습니다. 나중에 하시바가 대회 연습을 하는데 안나가 지나가다 그를 봤습니다. 오늘 대회 날인데 1시간 연기되어 하시바는 서둘러 안나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그를 완전히 무시하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차갑게 구는지 걱정스러워하던 츠요시는 그에게 그녀가 아마 자기 일에 바빴을 거예요. 그때 메리가 다가와서 안나가 어디 있는지 물으며 아무리 찾아도 없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하시바를 탓했어요. 키는 안나를 찾아 채찍을 건네주며 하시바를 혼낼 때 쓰라고 농담했어요. 안나는 채찍을 돌려주며 키에게 하시바가 전날 약속을 취소한 이유와 다른 여자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봤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에 차갑게 굴었다고 했어요. 사과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아직도 답답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키는 그녀를 약간 놀린 후 하시바도 꽤 속상해했고 여장 대회에 강제로 참가하게 된 것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말을 들은 안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깨달았다. 하시바가 마침내 나타나자 그녀는 아침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재빨리 사과했고 그것은 자신의 오해였다고 인정하며 그에게 여장 대회에서 행운을 빌어주고 그를 멍하게 만들었다. 그는 친구들을 돌아보며 누가 안나에게 그 대회에 대해 말했는지 물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가 여자 옷을 입은 사진을 원했고 갑자기 모두가 사진을 찍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가오각. 츠요시는 이번 달 5일에 해변에 간다는 단체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자친구는 기뻐했지만 그는 아직 코스튬 작업을 끝내지 못했으니 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듬 해변에서 하시바와 키는 물에 들어갔고 마츠는 여자를 꼬시려고 했습니다. 반면 츠요시는 그냥 휴식을 취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귀찮은 여자친구가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면서 틀어졌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여기에 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츠요시는 그녀의 말을 한순간도 믿지 않았고 알고 보니 그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메리와 안나도 데려왔어요. 메리는 주변 남자들이 불편했는지 바로 가고 싶어 했어요. 마츠를 발견한 후에요. 그녀는 안나와 시간을 보내러 왔지 이런 놈들과 어울리러 온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마츠와 그녀 사이에 말다툼을 불러일으켰어요. 하시바와 키가 소란을 눈치챘고 하시바는 안나를 보고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안나를 보고서요. 진정을 되찾은 후 그는 너무 당황해서 수영복 때문에 그녀 쪽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걸 본 마츠는 메리에게 왜 수영복을 안 입었냐고 물었다. 메리는 쏘아붙였다. 상관없는 일이라고. 마츠가 메리의 주의를 끌고 있는 동안 하시마는 안나 옆에 앉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어색하게 안내게 재킷을 입으라고 부탁했다. 그래야 마침내 부끄러움 없이 그녀를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부끄럽지 않게 안나는 그를 놀리며 다른 여자들이 수영복을 입고 있는 건 괜찮으면서 왜 자신은 안 되냐고 물었다. 그는 다른 여자들을 보는 건 신경 안 썼지만 그녀는 다르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특별했다. 안나가 자신이 왜 특별한지 묻자 하시마는 설명하기 어려워하다가 말하는 도중 비치볼에 맞았습니다. 한편 마츠는 메리가 안내게 잠시 휴식을 주고 자신에게 안나와 이야기할 기회를 주라고 제안했습니다. 메리의 반응은 머리를 쳤습니다. 마츠의 머리를 쳤습니다. 스요시가 매달리는 여자친구를 상대하느라 바쁜 동안 키는 혼자 돌아다니다가 공영에 처한 여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는 걸을 수 없었기에 키는 업어서 친구들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감사를 표하며 떠나기 전에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오늘 다들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마츠 빼고요. 여름방학이 끝나고 하시마는 수요시의 숙제를 베끼려고 일찍 학교에 왔지만 키와 마츠가 이미 먼저 해버렸어요. 셋 다 베끼긴 했지만 하시마만 교장 선생님께 불려가서 다시 해야 했어요. 티 안 나게 베끼는 법을 몰라서요. 베끼는 걸 티 안 내는 방법을 몰라서요. 너무 티가 났거든요. 교무실 밖에서 유키가 보낸 해변 사진을 안나가 건네주었어요. 안내게서요? 그때 안나의 반 친구인 모치가 안나의 오늘 수업 보조를 도와주러 왔어요. 오늘 수업 당번을 도와주려고요. 하시마는 테니스 시합에서 그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그가 5학년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모치는 하시마가 안나를 안다는 걸 몰랐다. 모치는 이제 옆자리에 앉게 되어서 그녀와 시간을 보내는 게 즐겁다고 말했다. 서로 옆에 앉으니까. 하시마는 나중에 친구들에게 모치가 부러웠다고 투덜거렸다.
스요시는 그의 여자친구는 완전히 다른 학교에 다니니까 괜찮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완전히 다른 학교에 다니니까. 그는 하심에게 마츠의 예를 따라 휴식 시간에 아무 이유 없이 다른 교실을 돌아다니라고 조언했다. 아무 이유 없이. 이 일로 하시마의 자신감이 조금 높아졌다. 복도에서 마츠는 모치가 안 나와 메리와 어울리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메리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메리는 화를 내며 그의 얼굴을 고양이처럼 핥히었다. 화난 고양이처럼. 마츠는 하시마에게 모치가 안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하시마는 그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모치가 친구에게 안나가 얼마나 귀엽다고 말하는 대화를 엿들었다. 그 말에 하시마는 깜짝 놀랐다. 나중에 그는 모치가 안나와 메리와 함께 점심을 먹는 것을 보았다. 마츠는 그에게 메리 옆에 빈자리에 앉으라고 격려했다. 하시마는 망설였지만 스요시는 적어도 뭔가를 넣어야 한다며 그를 밀어붙였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나는 곧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게 될 것이다. 용기를 내어 하시마는 메리에게 가서 거기에 앉아도 되는지 물었다. 메리는 곧바로 거절했지만 안나는 그에게 함께 앉으라고 했다. 영리한 모치는 그러고는 안나를 놀리며 하시마를 배려해준 게 고마워한다고 말했다. 그가 너무 간절하게 그녀와 함께 앉고 싶어 보여서 메리 옆에 앉았어. 하지마는 즉시 부인했지만 모치는 듣지 않았다. 좌절한 하시마는 일어서서 안내게 잠시 둘만 이야기할 수 있냐고 물었다. 잠시. 옆으로 비켜선 하시마는 적절한 말을 찾느라 애썼다. 그의 불편함을 감지한 안나는 그가 메리 옆에 앉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인지 물었다. 메리 옆에. 그는 그것을 빨리 부인하며 모치의 오해라고 말했다. 이 말에 안나가 미소 지었고 그는 차라리 안나와 함께 앉고 싶다고 덧붙였다. 안나는 그를 내일 함께 점심 먹자고 초대했다. 하지마와 경쟁할 만한 로맨틱 라이벌이 나타난 후 그는 다음날 옥상에서 친구들과 연애 고백 연습을 하기로 결심했다. 모치에게 지고 싶지 않았기에 그는 심지어 도움이 될 만한 책까지 샀다. 그는 모치를 지고 싶지 않아서 도움을 받기 위해 책도 샀어요. 하지만 츠요시는 그에게 전혀 쓸모없다고 말했고 기와 마츠는 멈출 수 없었다. 웃고 있다. 그러자 마츠는 자기 방식을 설명하며 만약 자신이라면 안나를 데리고 개인 노래방에 가서 가까이 앉아 칭찬을 한 뒤 고백하고 키스로 마무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츠가 가정적인 상황에서 안나를 언급하자 하시마는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이우키는 자신의 예시를 들며 편안하기 시작해서 여자애가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애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자기가 뭘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여자애가 자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할 겁니다. 자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다 여자애가 결국 고백할 때까지 계속 놀릴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하시마는 구석에서 시무룩해하며 어둠에 둘러싸인 기분이었다. 그의 여자친구 안나는 그들의 예시에서 2번이나 이용당했다. 마침내 스요시가 여자에게 성공적으로 고백하는 방법에 대한 실제 경험을 공유할 시간이었지만 불행히도 그는 그들을 도울 수 없었다. 그의 여자친구가 그에게 고백했지 그 반대가 아니었다. 나중에 스요시는 여자친구를 만나 자신이 감탄했던 점을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할 수 없었던 말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고 정직했고 그가 그녀를 좋아하는 이유였다. 그는 하시마의 상황을 그녀에게 설명했고 그녀는 그에게 어린 소녀를 위한 성경책을 주었다. 다음날 하시마에게 전해줘. 밖에서 그들은 메리가 바짝 경계하며 곁을 지키는 가운데 안나가 스케치하는 것을 보았다. 키는 모치가 온 이후로 보안이 더 강화되었다고 하시마에게 지적했다. 최근에 안내게 다가가는 게 어렵다고 그에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 메리가 그들을 알아챘고 마츠를 제외한 모두가 재빨리 흩어졌다. 마츠는 그녀의 화난 새 같은 표정이 이상하게 귀엽다고 생각하며 남았다. 마츠는 시장 한가운데에 앉아 한 소녀가 답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자를 보냈는데 그녀가 바람을 피운 것 같았어. 그 순간 그는 메리가 누군가에게 행복하게 문자 보내는 것을 보고 그녀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연인으로서. 하지만 그는 틀렸어요. 그녀는 안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요. 마츠는 자기 계획이 취소되었으니 같이 해도 되냐고 물었어요. 메리는 완전히 반대했어요. 작은 언쟁으로 이어졌지만 마음이 여린 안나는 그를 따라오게 허락했고 심지어 하시마도 초대했어요. 하시마는 자전거를 열심히 밟아 순식간에 도착했지만 언제나처럼 메리는 그를 보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의 하루를 망쳐놓고 안내게 하시마가 얼마나 재미없는지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모든 계획은 마츠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를 먼저 처리하기로 했죠. 먼저요? 그녀가 마츠와 경쟁하느라
바쁜 동안 하시마는 안내에게 귀여운 선물을 주고 그녀를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그녀와 함께 있어서 정말 즐거웠다고 말했어요. 안나는 놀라서 그가 진심인지 물었고 그 후 잠시 자리를 뜨자고 제안했어요. 무리에서 잠깐 빠져나오자고. 마츠가 매 경쟁에서 메리를 이기고 있었기에 메리는 기운을 되찾으려고 안나의 얼굴을 쳐다보려고 했지만 안나와 하시마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찾을 수 없었어요. 마츠는 그걸 깔끔한 수라고 했고 둘 다 전화도 안 받으니 그들을 기다리며 앉았어요. 둘 다 전화를 받지 않았거든요. 마츠는 왜 안내에게 그렇게 집착하냐고 물었고 대신 남자애들과 어울리라고 제안했어요. 대신에 그녀는 모든 남자는 똑같다고 답했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꼬드겨 놓고 나면 배신할 거라고요. 마츠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그냥 자기 기분일 뿐이고 상관없다고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음료를 사러 갔다가 너무 많은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녀는 마츠가 하시마와 통화하며 안나가 어디 있는지 묻는 걸 들었습니다. 마츠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몰래 뒤에서 궁리하는 장고에 부리는 원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그가 몰래 그녀를 놀렸다고 비난했어요. 이에 마츠는 재빨리 내가 언제 너를 놀린 적이 있니? 그러고는 정말 안나를 보고 싶은 거냐고 묻더니 그녀를 놀라게 하며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안나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기쁨에 휩싸인 메리는 안나를 껴안으며 안나가 그렇게 사라지니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말했다. 그렇게 사라져서. 하지만 안나가 사라진 이유는 메리의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파티를 위해서. 모두들 생일 축하를 하고 선물을 건네주었고 안나는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해 사과했다.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해. 마츠는 생일 소녀에게 재밌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냥 그래 라고 대답했다. 그녀가 사실대로 인정했다고 놀리며 말했어요. 어쩌면 그에게 반하기 시작한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찰싹 맞았죠. 약간 실망한 마츠는 방에서 나갔습니다. 바닷가에서 K가 도와준 소녀가 그를 알아보고 따라왔습니다. 그가 키와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면서요. 다음 장면은 집에 있는 마츠입니다. 그를 맞이하는 건 다름 아닌 그의 여동생인 소녀입니다. 그녀는 노래방 앞에서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봤다며 키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마츠는 궁금해서 그녀가 키를 어떻게 아는지 물었고 그녀는 바닷가에서 키가 자신을 도와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제대로 감사하고 싶어서 마츠에게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마츠는 K가 바쁜 사람이라며 그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바로 거절했지만 그녀는 직접 감사하고 싶다고 고집했어요. 다시 간청했지만 그는 화를 내며 거절했고 그녀는 울면서 뛰쳐나갔어요. 다음날 체육 시간에 마츠는 키를 찾아가 그의 여동생에게 추파를 던졌냐고 물었어요. 곧 다른 친구들도 합세어해서 마츠는 모두 앞에서 키가 자기 여동생에게 작업을 걸었다고 비난했어요. 와, 키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마츠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마츠는 아무 일도 없었다면 왜 키를 만나고 싶어 했는지 계속 캐물었다. 키는 잊어버렸다며 어깨를 으쓱했고 마츠는 그를 천생바람둥이라고 불렀다. 그러자 사비오시는 마츠에게 왜 여동생 문제에 그렇게 잔뜩 긴장하는지 물었다. 마츠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기 여동생에게 누가 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대답했고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K는 마츠에게 자신은 나이 많은 여자가 좋고 그의 어린 여동생에게는 관심 없다고 안심시켰다. 키는 또 마츠가 노조미의 만남 요청을 거절하자 그녀가 울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모두들 그녀가 그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마츠를 괴롭히고 못된 놈이라고 놀리기 시작했고 마츠는 곧 굴복했다. 그리고 노조미가 키를 만나는 것에 동의했어요. 그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녀는 방과 후에 키를 만나는 것에 매우 기뻐했어요. 그들은 다리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고 그래서 방과 후에 키와 마츠는 그곳으로 향했어요. 그의 여자친구도 거기에 갈 것이었기 때문에 츠요시도 합류했어요. 위원회 업무 때문에 빠진 하시바는 안나를 만났는데 안나는 유키가 여행을 계획하고 자신과 메리 둘 다 초대했다고 말했어요. 하시바는 전혀 몰랐던 일이었죠. 전혀 몰랐어요. 만남 장소에 유키가 먼저 도착했고 그 다음 츠요시가 도착했어요. 곧 노조미가 그들에게 합류하여 자신을 소개했어요. 츠요시는 노조미가 마츠의 여동생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공손했어요. 마츠는 키에게 입 다물라고 경고했고 노조미는 미소 지으며 키에게 감사를 표했고 드디어 그를 만나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해변에서의 그의 도움을 언급했지만 키는 처음에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유키가 업어준 일을 상기시켜주자 기억이 났습니다.
그는 그녀의 발이 괜찮은지 물었고 그녀는 나았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마츠가 키의 옷깃을 잡고 업어준 일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다쳐서 걷기 힘들어서 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츠는 그냥 어깨를 빌려줄 수도 있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마츠는 츠요시와 유키에게 이 일을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사건에 대해서 두 사람은 노조미가 마츠의 여동생인 줄 지금까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마츠는 계단에 주저앉았다. 패배감에 휩싸인 채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몰라 했다. 바로 그때 하시바가 와서 유키가 준비한 소규모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다. 유키가 준비한. 그러자 유키는 밝게 말하며 놀이공원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 자기가 티켓을 잔뜩 땄다면서 다음날 그들은 여행을 떠났고 마츠는 하시백의 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공원에 대관람차, 하트 모양의 칸이 하나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그 칸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타면 오랫동안 함께하게 된대. 너랑 같이 오래도록 함께할 거야. 하시바는 신이 나서 그에게 감사를 표했고 마츠는 환한 새를 계속 맡아두겠다고 그에게 장담했다. 메리가 자리를 차지해서 하시바는 안나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 마츠는 노조미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녀가 왜 거기에 있는지 물었다. 유키는 자신이 그녀를 초대했다고 말했고 그 때문에 마츠와 그의 여동생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다. 버스 안에서 노조미는 키 옆에 앉으려고 했지만 마츠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놀이공원에 도착하자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부터 타기로 했다. 모두들 신났지만 노조미는 약간 무서워 보였고 마츠는 안심시키려 했다. 그녀를 여전히 주저하는 것 같았지만 키가 재밌을 거라고 하자 곧바로 마음을 바꿔 키 옆에 앉게 되어 마츠는 깜짝 놀랐다. 놀이기구를 탄 후 약간 흔들린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재밌었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몇 가지 놀이기구를 더 탄 후 메리는 몸이 불편해졌고 안나는 그녀를 돌봐 화장실로 데려갔다. 하시바는 걱정했지만 마츠는 우리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말이야. 안나가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한 남자 2명이 다가왔어. 그리고 한 명이 약국이 어딘지 안다고 하면서 안나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 다른 한 명은 그 자리에 남고 순진한 안나는 그 말을 믿고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따라갔어. 바로 그때 하시바와 다른 애들이 안나를 데려가는 남자를 발견했고 다른 한 명은 메리랑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 그때 마츠가 하시바한테 말했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꼭 하시바는 즉시 안나를 쫓아갔고 마츠와 키는 다른 남자를 상대했어. 야, 그 순간 메리가 어지러워 쓰러질 뻔했지만 마츠가 겨우 부축했는데 실수로 안 만져야 할 곳을 만져서 따기를 제대로 한 대 맞았습니다. 한편 낯선 남자는 안나를 데리고 큰 관람차 쪽으로 가면서 약국 위치를 잊어서 거기서 보면 보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시바가 달려와 안나의 손을 잡고 관람차로 끌고 들어가면서 같이 타고 싶다고 말해 낯선 남자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믿을 수 없었고 아직도 안나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을 쳤기에 그는 재빨리 사과했다. 바로 그때 안나는 자신을 걱정하는 메리의 전화를 받았다. 안나는 자신이 괜찮고 하시바와 함께 대관람차에 타고 있다고 안심시켰다. 하시바, 마츠와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괜찮다는 것을 들었지만 메리는 여전히 안심하지 못했다. 안도하지 못했다. 그때 안나는 그들이 타고 있는 칸이 하트 모양이라는 것을 알아챘고 하시바는 엄청나게 운이 좋다고 느꼈다. 그녀는 소리내어 읽었다. 이 행복의 칸은 짝사랑의 이루어짐과 오래가는 관계를 보장합니다. 그녀는 유키와 츠요시가 타는 게 맞다고 바로 생각했고 그 때문에 하시바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바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안나는 유키와 츠요시처럼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바는 그녀가 이전에 누군가를 사귄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사귄 적이 없다고 말했고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녀는 전형적인 대답을 하며 재밌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했고 하시바는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분명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부터 남자아이들과 어울리는 일이 별로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예전보다 더 관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말을 하면서 얼굴을 붉히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 남자랑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 궁금했던 그녀는 어떤 여자애들을 좋아하냐고 물었어. 하시바는 귀여운 여자애들을 좋아한다고 대답했어. 안나처럼 귀여운 여자애들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대신 그는 사랑 얘기를 할 때 얼굴 붉히는 여자애들을 좋아한다고 했어. 너무 귀엽다고 생각해서. 하시바는 너 지금 얼굴 붉히고 있다고 지적했고 그녀는 그가 더 얼굴이 빨개졌다고 받아쳤어. 너무 어색해서 둘 다 웃기 시작했어. 놀이기구를 탄 후 메리는 달려가 안나를 꽉 껴안았고 마츠와 키는 하시바의 매끄러운 행동에 축하를 건넸어. 메리가 안나에게 하시바가 이상한 짓을 했는지 물었고 안나는 수줍게 그냥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좀 부끄러웠지만 정말 즐거웠다고 대답했어요. 호텔방에서 하시바와 안나는 카드게임을 하고 있었지만 하시바는 계속 지면서 모두가 그의 형편없는 운에 웃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메리였어요. 안나는 메리를 함께 하라고 초대했지만 메리는 카드게임을 할 줄 모른다고 변명했어요. 유키는 메리가 진실 혹은 대담 게임은 분명히 할 줄 안다고 놀렸지만 메리는 일어서서 배가 고프다며 가게에 간다고 말했어요. 마츠는 자신도 배고프다며 모두를 위해 간식을 사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메리 뒤를 따라갔지만 메리는 그가 따라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메리는 안나가 다른 사람과 즐거워하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 없다며 그래서 화가 나서 간다고 그도 그냥 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츠는 물러서지 않았고 메리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 복도를 달리며 그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츠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근처에 다른 가게를 아는지 츠요시에게 전화했지만 몰랐습니다. 마츠는 메리가 돌아왔는지 물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안나는 다른 방에서 메리를 찾기 시작했지만 메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메리는 휴대폰을 방에 두고 온 상태였습니다. 안나는 프런트 데스크에도 확인했지만 그들도 메리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역시나요. 마츠도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반면 메리는 상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지만 방 번호를 잊어버렸고 어떤 이름으로 방이 등록되었는지 몰라서 누군가 자신을 찾아주기를 바라며 복도 어딘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나가 왜 아직 자신을 찾으러 오지 않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더 이상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친구와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느라 바쁜 걸까요? 새 친구들. 고등학교 때까지는 늘 함께였던 안나였지만 메리에게는 이젠 안나가 변한 것처럼 보였다. 안나가 달라진 것 같았다. 그때 안나와 하시바가 메리를 찾아다니는 것을 보았지만 메리는 안나의 관심만 받고 싶었기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하시바는 안나에게 메리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고 즐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지만 안나는 자신과 메리 모두 그와 그의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기뻐한다고 안심시켰다. 메리는 안나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않는 것에 질투심을 느꼈다. 안나가 자신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더 소유욕을 부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 생각에 잠긴 그녀를 복도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마츠가 발견했습니다.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아픈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예전처럼 안나와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안나와 예전처럼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츠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메리의 그렇게 취약한 모습과 우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고 그는 그것이 영각 이상하게도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그녀를 걱정하고 있으니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동안 메리는 모두와 잘 지내려고도 노력하는 게 안나처럼 재밌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츠의 팔을 잡았는데 마츠는 얼굴이 빨개졌고 함께 방으로 돌아갔어요. 한편 츠요시와 놀던 키는 지기 시작하더니 옆방에 가봐야 한다며 자리를 피했어요. 방으로? 철수랑 놀다가 지기 시작하자 핑계대고 자리를 떴어요. 옆집에 가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편 유키와 노조미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노조미가 유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남자들이 메리에게 작업을 걸었을 때 마츠가 메리를 구해줬던 걸 생각해보면 말이죠. 그녀는 8명 중에 4쌍이 있다고 말했어요. 8명 중 4쌍이 있다는 걸 지적했어요. 유키는 츠요시랑 안나는 하시바랑 키는 자기랑 그럼 마츠랑 메리만 남았네. 그리고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K였어. K는 유키를 츠요시 방으로 보내고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지만 노조미는 그와 단둘이 있게 된다는 생각에 얼굴이 빨개졌어. K는 마츠가 화낼까봐 걱정했지만 이상한 짓은 안 하겠다고 다짐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어. 노조미는 K를 위해 차를 끓이러 갔고 남자아이들 방에서는 유키가 츠요시와 비디오 게임을 시작했어. 여자아이들 방으로 돌아온 키는 노조미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냐고 물었어.
복도 바깥쪽에서 나머지 그룹은 메리를 찾은 후 방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메리를 찾은 후에 마츠는 메리에게 자신이 유일하게 메리를 찾았다는 사실에 감명받았냐고 물었지만 메리는 별일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메리는 평소의 성격으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자신을 찾아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자신의 친구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안나는 메리가 평소보다 더 귀엽다고 칭찬했습니다. 메리는 기뻐하며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아이들 방에 도착하자 그들은 놀랍게도 노조미가 케이의 등에 앉아 장난스럽게 그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츠는 즉시 키를 밖으로 끌어내 식사를 준비해주고 그런 짓을 한 것에 대해 꾸중했습니다. 그런 짓을 하다니. 키는 노조미의 아이디어였다고 변명했고 그것은 마츠를 더욱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츠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경고했고 키는 어색함을 느끼며 왜 마츠에게 행동거지를 훈계받아야 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노조미가 방에서 나와 마츠에게 얼음을 가지러 간다고 말했지만 마츠는 키를 대신 보내 얼음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노조미는 마츠에게 자신과 키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물었지만 마츠는 그냥 남자들끼리 하는 이야기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는 노조미가 키에게로 향하는 동안 방으로 돌아갔다. 얼음을 가지러 간 자신이 미안해서 얼음을 가지러 간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서 깊은 생각에 잠긴 키는 노조미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했다. 그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녀가 갑자기 나타나자 놀랐습니다. 그녀는 마츠가 그에게 화낸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사실 방에서 그들이 했던 일을 즐겼다고 말했다. 그들이 방에서 했던 일을 즐겼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지만 키는 자신은 나이 많은 여자를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노조미는 상관없고 그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지한 표정으로 키는 그녀에게 그것을 정말로 확신하는지 물었고 심지어 조금 놀랐지만 그런 그의 다른 모습을 보는 게 좋았고 더 보고 싶다고 그녀는 인정했다. 그의 다른 모습을 보고 더 보고 싶어 했다. 그녀의 의지에 감탄한 키는 그녀와 번호를 교환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마츠에게 비밀로 하겠다는 그녀의 약속. 그녀는 그의 모든 조건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 후 여행은 끝났고 모두 함께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버스로. 짧은 여름 여행 후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열렸다. 키 배구팀은 예상대로 승승장구했고 치나가 주장인 여자 배구팀도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하시바는 테니스 부이고 다음 경기에서 이기면 모치와 남자부와 대결하게 돼. 모치와 남자부랑. 안타깝게도 농구부 여자 선수 중 한 명이 발목을 접질러서 메리가 대신 뛰어야 해. 안나 옆에 있으려고 농구부에 들어온 메리는 벤치만 지킬 줄 알았는데 이젠 농구를 전혀 몰라도 경기를 뛰어야 해. 농구를 하나도 몰라. 메리는 안내에게 위로받고 싶지만 안나가 어디 있는지 몰라. 마츠가 안나를 입구 근처에서 봤다고 말해줘. 메리는 안나를 만나러 달려가지만 마츠가 메리의 머리채를 잡고 어느 팀이냐고 물어. 그녀가 농구부라고 대답하자 그는 응원하러 가겠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녀는 농구를 정말 못한다며 화내며 그러지 말라고 해요. 이 말을 들은 마츠는 그녀의 경기를 더 보고 싶어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애를 놀리는 걸 좋아하는 남자애들이 있다면서 거의 고백하려고 해요. 메리는 그를 괴짜라고 부르며 안나를 찾으러 가버려요. 바로 그때 다른 여자애가 그 괴짜아니 마츠를 만나러 나타나요. 그는 그녀의 다리를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봐요. 그녀는 지난 경기에서 발목을 접질러서 다음 경기에 못 나간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메리가 그녀의 자리를 대신해야 하는 거예요. 그녀는 벽에 기대앉아 그에게 대신 놀라고 말한다. 그때 마리아와 안나가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별로 기뻐 보이지 않는다. 자신들이 본 것을 보고 마츠는 당황한다. 그는 자신의 불운을 탓하며 욕하는 동안 하시바와 츠요시가 다가와 그에게 여자 테니스 시합을 같이 보자고 하지만 그는 머리를 식혀야 한다며 사양한다. 그러고는 안나를 납치해서 마리아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마리아의 경기를 보러 간 마츠는 마리아가 형편없이 경기를 하고 있어서 잠시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린다. 갑자기 소란이 들립니다. 상대방에게 쓰러진 메리가 바닥에 의식을 잃고 누워 있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모두 걱정하며 선생님을 부르고 선생님은 메리를 확인하고 괜찮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메리를 의무실로 데려갈 간호사가 없어서 마츠가 메리를 업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녀를 업고 갑니다. 마츠는 메리를 의무실로 데려다주고 선생님은 메리, 부모님께 알리러 갑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 메리는 계속해서 마쿤이라는 이름을 반복합니다.
마츠는 메리가 남자친구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며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잠시 후 메리의 오빠가 메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오빠는 조심스럽게 메리를 깨운 뒤 안고서 선생님께 메리를 돌봐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츠 쪽으로 돌아서서 그가 메리의 남자친구냐고 물었습니다. 마츠는 흥분해서 바로 그렇다고 말했지만 메리는 잠에서 덜 깬 상태에서도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마츠는 진료실을 나서면서 친구들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다 근처에 있던 안나를 발견하고 하시바에게 가서 안나와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시바에게 인사한 후 안나는 마츠에게 메리를 안고 가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안나가 메리 집에 들를 거라고 말했기에 마츠는 같이 갈 수 있는지 물었어요. 안나는 먼저 메리에게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어요. 전화했더니 메리가 바로 거절하며 어떤 경우에도 마츠를 데려오지 말라고 했어요. 불쌍한 마츠는 그냥 무작정 찾아갈까 생각했지만 메리가 어디 사는지 몰랐어요. 그러자 안나는 마츠와 메리가 잘 지내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메리에게 진심이 아니라면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고는 가버렸어요. 마츠는 메리에 대한 진심을 먼저 자신이 말할 수도 있었지만 메리가 먼저 듣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방과 후 그는 친구들에게 고백할 계획이라며 함께 집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에게 행운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마침 메리의 집을 찾던 중 그는 안나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메리는 안나가 무언가를 잊고 온 줄 알았지만 문을 열고 마츠를 보자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는 문을 열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메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기다리기로 했고 곧 형이 와서 무엇을 하는지 물었다. 마츠는 메리의 안부를 확인하러 왔지만 메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녀의 형은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안에서 잠겨 있었는데 그 이유는 메리가 잠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가져왔고 그녀에게 주지 않고 떠나고 싶지 않았다. 마츠는 궁금해서 메리와 함께 살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그녀의 형은 자신이 결혼했고 메리가 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따로 살았다고 말했다. 그때 메리가 잠에서 깨어나 밖에서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다. 예전에 마쿤이라고 부르며 어딜 가든 따라다니던 그녀의 오빠는 자신을 싫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대요. 잠결에 메리가 중얼거렸던 이름이 사실은 오빠의 이름이었다는 걸 마츠는 깨달았어요. 그러자 마쿠는 남자친구도 아닌데 왜 메리를 만나러 왔냐고 물었어요. 마츠는 그녀에게 관심이 있다고 고백했고 메리는 그의 말을 하나하나 듣고 있었어요. 진심이라면 괜찮지만 아니라면 화낼 거라고 오빠는 말했어요. 몹시 메리를 너무 귀여워해서 조금 이기적이 되었지만 일단 누군가를 믿으면 완전히 마음을 열어 보인다고 설명했어요. 늦어지고 있던 참에 그는 문 손잡이에 비닐봉지를 걸고는 마츠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마츠는 메리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받자 자신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그녀가 자신을 싫어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메리는 자신은 안나를 사랑하고 모든 남자를 싫어한다고 답했습니다. 실망한 마츠는 사과하고는 그녀의 빠른 쾌유를 빌며 떠났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치바와 테이주가 스케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다음 장면에서는 치바가 테이주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들을 우연히 발견하고 똑같이 충격을 받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너무 과하게 흥분해서 선생님께 꾸중을 듣고 선생님은 그들에게 조용히 숙제나 마저 끝내. 치바도 나타났는데 숙제를 안 했다는 게 밝혀졌고 학교가 이미 끝났는데도 숙제를 끝내라고 했다. 어제 바빴다고 말하자 키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무릎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고 설명했는데 별일 아니었다고 한다. 수학 숙제 대신 물리 숙제를 실수로 제출했던 테이주가 노트를 가져가려고 와서 치백에 게임을 했냐고 물었다. 그녀는 쉬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잠깐 K를 밖으로 불렀고 K가 돌아오자 치바가 무슨 일인지 물었다. 얘기했던 것들. 키는 테이주가 자신의 만화책 중 하나를 돌려줬다고 거짓말을 해서 바로 숙제를 다 끝낼 무렵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깐 재미있는 일을 하기로 합니다. 키는 치바와 이야기할 기회를 얻고 그녀는 사실 무릎 부상을 가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키는 치바와 이야기할 기회를 얻고 그녀는 사실 무릎 부상을 가장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녀는 최근 경기에서 계속 실수를 했고 팀은 절대 그럴 리 없는 방식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했기에 잠시 쉬기로 했어요.
키가 그녀가 걱정되어서 기분을 풀어주라고 테이주가 부탁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치바는 테이주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요. 잠깐 외출 후 치바는 자신의 배구 열쇠고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것은 그녀에게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그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모두 그것을 찾기 시작해요. 차 안, 화장실, 주차장 어디든지 다 찾아봐요. 하지만 찾을 수 없어요. 하시바는 테이주한테 받은 선물이냐고 농담으로 물어봐요. 그녀는 아니라고 배구부 동료들에게 받은 것이라고 말해요. 치바가 아직 찾고 있는 동안 테이주가 열쇠고리를 들고 나타나서 학교 주차장에서 찾았다고 말합니다. 치바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고 모두 함께 집으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 치바는 테이주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요즘 자신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다고 모두에게 말합니다. 마츠는 그게 다냐고 묻습니다. 두 사람이 사귀는 사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호감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치바는 그것을 부인하며 단지 운동 관련된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마츠는 두 사람이 잘 어울릴 거라고 놀립니다. 겨울방학이 시작하려던 참이었고 하시바와 그의 친구들은 교실을 나서는데 모치가 안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 놀랐지만 하시바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미 안나와 크리스마스 데이트 약속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놀랍지 않았고 모두 그의 발전을 기뻐했습니다. 할 일이 없던 츠요시와 키는 학교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츠요시에 대해 묻자 메리가 형을 만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하시바는 안나가 크리스마스에 시간이 비었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하시바는 안내게 줄 선물을 사러 쇼핑몰에 내렸고 츠요시는 여자친구 선물을 사려고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둘 다 무엇을 사야 할지 감도 잡지 못했고 예산도 많지 않았다. 예산이 부족했어. 마침 안나와 메리는 쇼핑몰에 있었는데 메리는 안나가 하시백에 줄 선물을 사는 것을 알고 질투심을 느껴 그들의 데이트를 방해하고 싶어 했다. 그들의 데이트를 망치고 싶었어. 하지만 오빠를 만나러 가야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대신 메리는 하시백에 줄 특이한 선물 아이디어를 몇 가지 제안했다. 안나는 하시바와 츠요시가 선물을 사들고 떠나는 것을 보았다. 선물을 가지고 그날 밤 하시바는 데이트를 확정했다. 데이트 당일 하시바는 약속 장소에 15분 일찍 도착하여 안나를 보고 기뻐했다. 안나가 단 것을 좋아하는 걸 알기에 디저트 가게로 데려갔다. 한편 다른 친구들은 노래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마츠가 키에게 노조미로부터 선물을 건넸지만 그는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 츠요시는 여자친구를 위해 산타 복장까지 했다. 하시바와 안나는 작년 크리스마스에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했다. 바로 그날 하시바는 어떻게 마음을 고백하고 실내 공원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함께 보러 갈 것을 제안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안나는 휴대폰을 보며 신경이 산만해 보였고 급한 전화를 해야 한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급한 전화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그녀는 어딘가에 가야 한다며 곧 돌아오겠다고 말했고 하시바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하시바는 어리둥절한 채로 남겨졌습니다. 식당은 만석이었고 테이블당 2시간 제한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하시바는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눈 속에 서서 휴대폰을 확인하며 안나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에게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하시바는 감기에 걸렸고 안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그녀가 자리를 비운 진짜 이유를 추측해 보았습니다. 잠시만 얼어붙어 꼼짝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나가 그에게로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그녀는 그가 왜 밖에 있냐고 물었고 그는 2시간 테이블 제한 시간에 대해 설명했어요. 안나는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크리스마스 선물로 장갑을 건넸어요. 회사에서 장갑을 가지러 가라고 전화가 와서 회사에 두고 왔다고 설명했죠. 그러자 하시바는 안나를 위한 자신의 선물을 꺼내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 낯선 사람이 안나를 그에게로 실수로 밀쳤어요. 그 순간 하시바는 그녀를 붙잡았어요. 지금 그녀를 놓으면 영원히 놓칠 것 같았거든요. 반쯤 잠결에 그는 키스하려고 고개를 숙였고 안나는 그가 결국 의식을 잃었어요. 다음 장면에서는 안나와 메리가 오렌지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안나는 마츠와 키가 의식을 잃은 하시바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것을 도왔다고 메리에게 말합니다. 집으로요? 이미 새해인데 하시바는 아직 안나의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키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만 메리가 오렌지가 떨어졌다며 더 사러 나가자고 말하며 방해합니다. 오렌지가 떨어졌다며 더 사러 나갑니다. 안나는 하시바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여전히 안정을 취하고 있는 하시바는 할머니의 간호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의식을 되찾자마자 그는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습니다.
안나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때 키로부터 전화가 오고 키는 하시바의 안부를 묻는다. 하시바는 어떻게 알았냐고 묻고 키는 하시바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 전말을 설명한다. 하시바는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보지만 안나가 장갑을 건네준 기억만 떠오른다. 그리고 안내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떠올린다. 키는 그에게 연말에 신사에 오라고 하지만 하시바는 사람 많은 것을 피하기 위해 거절한다. 인파를. 그러고는 안내에게 문자를 보내 안부를 전하고 크리스마스 밤일에 대해 사과한다. 하지만 안나는 그가 키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다. 마리가 마츠에게서 신사에 초대하는 전화를 받지만 단칼에 거절합니다. 하지만 안나는 하시바를 만나서 물어볼 수 있도록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키는 마츠의 집에서 마츠를 만나는데 노조미는 키를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키는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신사에 함께 가고 싶은지 묻습니다. 1. 마츠는 별로 내켜하지 않지만 노조미가 즉시 동의하자 마츠는 더욱 불쾌해합니다. 안나와 마리도 신사에 도착하는데 새해를 축하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니다. 안나는 인파 속에 섞이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안도하지만 곧 그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틀렸어요. 하지바를 발견하지 못하고 키에게 묻자키는 그가 집에서 국을 마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안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마츠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사에 있다고 알립니다. 하지바는 놀라서 그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왔을 거라고 말합니다. 안나는 그를 위해 건강 부적을 샀고 지금 그에게 주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이 갈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바는 그의 집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근처 지하철역에서 만나는 것을 제안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안나는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정해진 곳에서 내립니다. 역에서 나와 이 시간에 어디 가는지 모두의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그녀는 열렬히 기다리고 있는 하시바를 만납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일에 대해 다시 사과하며 다음에는 더 조심하겠다고 약속하고 안나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앉아서 안나는 그에게 무언가 묻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시바는 그 선물을 기억하고 그녀에게 주고 안나는 그에게 건강을 건넨다. 매력. 하시바는 감사를 표하며 올해는 감기에 걸리지도 다시 기절하지도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안나는 그날 밤 하시바가 얼마나 반응이 없었는지 떠올립니다. 하시바는 그녀가 장갑을 건네주자마자 정신이 흐릿해졌다고 인정합니다. 안나가 그가 쓰러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지 묻지만 하시바는 기억하지 못한다.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가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묻는다. 그때 마지막 열차 안내 방송이 들린다. 하시바가 왜 자신에게 키스했는지 알아내지 못해 안나는 조금 슬픈 마음으로 떠난다. 그냥 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게 나을까 고민한다. 겨울 방학이 끝나고 선생님은 깜짝 퀴즈로 학생들을 맞이한다. 수업 후 하시바는 안나와 부딪히고 퀴즈 후에 함께 쉬자고 한다. 그러자 안나는 그가 조금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말한다. 수업 후 하시바는 안나와 부딪히고 퀴즈 후에 함께 쉬자고 초대한다. 그러자 안나는 그가 조금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말한다.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안나는 이미 유키와 약속이 있다며 거절합니다. 유키와 나중에 안나는 너무 차갑게 대한 것에 대해 약간 죄책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어색함을 느낍니다. 어색함을. 그 후 안나와 메리는 유키와 함께 식당에 가는데 노조미도 거기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고 유키는 자신과 세요치의 사진을 보여주며 두 사람이 매우 가까워 보이는 것을 알아챕니다. 안나는 유키에게 키스한 적이 있었냐고 묻고 유키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주 한다고 대답합니다. 자주요? 그러자 메리는 마츠와의 우연한 키스를 떠올리고 크게 좌절하며 반응합니다. 실망스러워하며 안나는 메리가 누군가와 키스한 적이 있냐고 묻고 메리는 부인하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이 그녀를 들키게 합니다. 결국 그녀는 사고였고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인정합니다. 안나는 경험이 있는 유키에게 키스에 대해 조언을 구할까 생각하지만 그것을 꺼내놓으려는 순간 남자애들이 도착해서 그만둡니다. 하지바가 합류해도 되냐고 묻자 안나는 할 일이 있다며 거절하고 메리와 노조미와 함께 떠납니다. 나중에 하지바는 유키에게 안나가 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지 아냐고 묻습니다. 유키는 안나가 좀 이상했던 것 같다고 동의하지만 이유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안나는 직장 근무를 알리는 문자를 받고 메리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가는 길에 세요치를 만나는데 세요치는 하시바가 안나의 기분을 걱정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안나의 기분을. 안나는 그에게 하시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그는 하시바가 어색하고 속마음을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진심으로 정직하다고 대답하고
안나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후에 집에서 안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진짜 걸리는 것은 하시바가 왜 자신에게 키스했는지이며 잠시 메리에게 물어볼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메리의 반응을 떠올리며 그러지 않기로 한다. 사실 그 키스는 그녀를 놀라게 하고 약간 당황하게 했지만 싫지는 않았다. 누군가에게 설명을 듣고 싶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이 하시바를 사랑하는 것 같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를 잊을 수가 없었다. 다음날 학교에서 안나는 더 가볍고 걱정 없는 기분으로 더 이상 생각을 멈추기로 했다. 하시바를 보고 싶어졌고 마침내 그를 발견했을 때 그와 이야기하며 진심으로 행복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 키스를 비밀로 하기로 결정하고 감동적인 결말로 드라마가 마무리됩니다.